이번 시간에 이제 페이지 166쪽 가겠습니다. 손해평가 이제 가서 보험에 가입된 농지, 그래서 이제 현지에 조사하는 방법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뭐냐,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했어요. 재해가 자연재해, 즉 강풍이 발생했거나 뭐 비가 왔거나 했겠죠. 그러면 그걸로 해서 농민들은 피해가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 진짜 그걸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험회사 입장에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라는 거예요. 누가 한다? 손해평가사 가서 해요. 조사 대상은 대상 재해로, 대상 재해란 말은, 자,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가 뭐냐, 자연재해, 조세, 화재냐, 또 어떤 것은 뭐 태풍, 강풍, 우박이냐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논작물은 자연재해, 조세, 화재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대상 재해로 사고 접수 농지 및 조사 필요 농지인데, 대상 재해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면, 재해는요, 밀, 호리, 귀리, 조사료, 용, 표. 얘네들의 대상재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입니다. 그래서 자조화, 자조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고요. 표 있어요, 표. 표는 재해 범위가 더 넓어요. 넓어요. 그게 뭐냐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다가 플러스 더 이런 것도 피해 있으면 해주는데 병충해예요. 근데 병충해는 특약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특약. 특약이라는 것은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특약이라고 했어요. 그냥. 시험에서는 병충해 특약에 가입했다라고 하면 이 병충해로 손해가도 보상하는데 이 병충해 종류가 7가지 있습니다. 얘는 암기 하시는 거예요. 암기. 자, 병이 5가지예요. 병이. 그래서 잎이 하얗게 마른다 해서 흰잎 마름병. 마름병, 잎이 하얗게 말라요. 잎이 마르면 양분이 잎의 광합성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알곡이 크지 못하겠죠. 이파리에서 양분을 공급해 주거든요. 얘네들이. 흰잎 마름병. 그 다음에 줄무늬 잎 마름병. 자, 이파리가 줄무늬 형태를 띠면서 마르는 거예요. 까만 줄무늬 있어요. 그 다음에 마르긴 하는데 세균성 알 마름병이라고 있어요. 자, 마름병 3개 있습니다. 흰잎 마름병, 줄무늬 마름병, 세균성 알 마름병. 오늘 온게를 뭔만 애우라고 했었고 말이에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깨씨무늬병이라고 있습니다. 깨씨무늬병. 벼 이파리가 깨씨 모양으로 막 점점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가 뭐다? 병들면 얘가 이파리가 상태가 튼실하지 못하니까 벼에다가 알곡을 키우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겠죠. 깨씨무. 그래서 깨씨. 병 모양이 이 병반이 깨씨무늬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깨씨무늬 까맣게 생긴. 그게 무슨냐? 검정깨씨 같은 거예요. 근데 답에다가 또 검정깨씨 무늬병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깨씨무늬병인데 실제로 가면 여기가 까맣게 반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엄청 많아요. 우리가 사진을 탁 찍으면 돼요. 깨씨무늬병.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도열병입니다. 그때 시험 문제 나왔죠. 네, 도열병. 도열병 속에는 도열병은 뭐냐면 벼도자예요. 벼가 열이 난다. 열나면 우리 사람 얼굴 열나면 무슨 색깔로 변해요? 파란 색깔로 변합니까? 까만 색깔로 변합니까? 그렇지 빨간색으로 변해요. 얘도 그래요. 열받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그래요. 벼가 도열병 걸린 논은요, 쓱 보면 그 논이 좀 약간 그 철이 산화된 것처럼 이 책상 의자 있죠. 의자 색깔이 좀 불쭉쭉하게 보여요. 그래서 농민들이 서로 놀려. 야, 너희 집 논에 불 났더라. 이러고 있습니다. 너희 집 논에가 도열병 걸렸다. 이런 뜻이에요. 도열병은 이파리에서 발병해요. 이파리에서 발병하면 뭐다? 잎이 죽잖아요. 그러면 알곡이 튼실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또 지나면 마디에서 발병해요. 그래서 마디 도열병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목에서 또 발병해요. 또 올라가. 그럼 이삭도열병이라고 불러요. 또 이삭 자체에서 분다? 이삭도열병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도열병 중에 어쨌든 도열병이에요. 시험에서는 도열병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병이 5가지고 충이 있으면 이번에 벌레인데 그 유명한 중국에서 무비자로 넘어온 놈들이 있죠.
우리 여러분 중국 갈 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공항 가서 증권에서 여권 갖고 가시잖아요. 중국 가려면 여권 갖고 가야 되니까 표만 끊으면 가나요? 여권 있어야 되죠. 얘는 여권 필요 없어. 중국에서 날라와버려. 여름철 태풍 타고 쫙 바람 타고 막 날라다녀. 우리나라 싹 와서 폼 저고 앉아고 뭐요. 우리나라 농민이 징하게 열심히 일궈놓은 별을 다 갈가 잡숴버려요. 그래서 구릉처럼 한라산 가보셨나요? 한라산 꼭대기에 백록담이라는 곳이 있어요. 백록담이라고. 그 백록담 가시면은 뭐가 있어요?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던가요? 그렇죠. 까마귀. 우리가 까마귀 밥 주러 가잖아요. 백록담에. 까마귀가 많이 있어. 그래서 뭐 주지 마라, 그 음식물을. 백록담. 그런 식으로 벼가 이렇게 구릉져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잿빛으로. 그 뭐다, 벼물과 밑에서부터 갉아먹어요. 쑥 내려앉아버려요. 거기 수확이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벼멸구. 벼멸구 있고, 그 다음에 노린재 있습니다. 노린재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유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은 검은 노린재, 먹 노린재라고 불러요. 답을 또 검은 노린재로 쓰시면 안 됩니다. 먹 노린재가 답이에요. 얘는 동작이 굉장히 민첩합니다. 우리도 가서 조사하면 딱 제끼면 툭 도망가 버려요. 멸구들도 잘 도망갑니다. 그래서 막 사진을 찍을 준비하고 딱 밑에 있는 제끼면요, 멸구들이 막 거기 있어요. 사진 찍어. 아, 이름은 벼멸구다. 그냥 보험회사에 보고 할 때, 보험회사 사장 대신해서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봐라, 벼멸구 있다. 이분 보험금 얼마 나간다. 이런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또 흰잎 마리병 사진을 찍어요, 막 엉지를. 아, 흰잎 마리병 있다. 보험금 얼마 나간다. 줄무늬 마리병 사진 찍습니다. 다 사진을 병반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조사하다 보기.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공정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3D다. 3D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 벌려고 하면 3D예요. 막 비고 어쩌고 막 땀 흘리고 뻘 빠고 막 이런 그 뜻이 아니라 진짜 공정하게 내 글자 이 손끝에서 보험금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내 손끝에서.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빈 것만 생각하니까 3D야. 별을 배 갖고 와야 된다. 뭐 너네 들어가 배 갖고 이것만 하니까 3D라고 너무 힘들다. 그걸 기초를 파야 내가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배 갖고 와야 내가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 평가가 정말 공정하고 계약자하고 보험회사하고 그 딱 중간에 자리 우리가 위치해 있어야 돼요. 한 곳에 쏠리면 안 돼. 쉽게 말하면 교도소 담장이를 걷는 마음이야. 어느 쪽으로 쏠리면 안 되겠잖아요.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진짜 중요한 일을 3D라고 얘기하시면 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돈 벌려고 마음 먹으면 3D예요. 맞아요. 힘들어요. 막 가서 논에 가서. 어떤 논은 탄탄한 논도 있어요. 운동하시고 들어가도 돼. 어떤 데는 또 간척지는 머리 좀 빠겠죠. 장하시고 들어가서 배를 배갖고 오야 되죠.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밥 먹으려면 쌀 해야 되고, 쌀 씻어야 되고, 상 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아주 기본이거든. 근데 그 기본을 갖다가 3D라고 힘들게 얘기한다면 좀 저는 애매한 부분이고, 진짜 내 손끝에서 그 조사서, 현장에서 싹 작성하는 이 조사서, 또 내 손끝에서 핸드폰으로 바로 보험회사에 모바일 입력해버리거든요. 사진이랑. 그때 모든 것이 결정 나버려요. 이 집이 보험금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가면 몇 프로 나간다가 내 손끝에 다 결정이 되는데 그 중요한 일을 3D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복숭아 과중조사. 복숭아도 한 개당 무게조사를 해요. 복숭아 혹시 아신가요? 복숭아 드셔보셨죠? 복숭아도 조생, 중생, 만생 다 있어요. 조생 황도 딱딱하고 조그맣니다. 비쌉니다. 12개 들어가고 12만 원씩. 그놈 갖다가 잘못 만지면 성질 나겠죠. 진짜 소중하게 잘 다뤄요. 하우스 복숭아. 하우스 안에다가 복숭아 나무 재배하고 해서 따거든요. 그럼 우리가 갖다 폼종면 20개, 농지당 60개 따. 그럼 이 집에 조생, 중생, 만생에 다 키우면 조생 쪽에서 표본주, 세주생이하고 거기서 6개, 6개, 7개씩을, 7개, 7개, 뭐 6개 딴단 말이에요. 무게를 측정해. 나누기 20 하면 한 개당 무게 나오겠죠. 20개를 갖다 따가지고 무게를 측정한다고요. 그리고 나누기 20 하면 한 개당 무게가 나온다고요. 그게 개당 과중이라고 불러요. 그때 딸 때, 계약자가 이뻐 죽겠어. 그럼 조그만 것만 따면 과중이 적겠죠. 큰 것만 따면 과중이 늘어나겠죠. 그때 이 손끝에서 오는 그 손떨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계약자가 음료수 한잔 하시오. 그러면 조그만 놈 따고. 당신도 똑바로 하시오. 그러면 큰 놈 따고. 계약자 연맥인다고? 그래서는 안 되겠잖아요. 공정하게 평균적인 과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꼼꼼하게 조사해볼게요 하면서 따서 무게 치고 그 사진 찍고 그 사진 찍은 것을 조사해서 입력할 순간 게임 끝나버려요. 내가 쓰는 순간. 아무도 수정 못합니다. 보면서 사장도 나한테 수정하는 말을 못해.
그 중요한 일이 3D라고 얘기하면 나는 좀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에 중요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건 특히나 더 그러거든요. 우리 손끝에서 이 이런 법이 있어요. 시설작물 혹시 배추 같은 거 아시죠? 상추 이런 거 아시죠? 하우스 안에 재배하는 거. 이거 보험 가입하거든요. 걔는요, 보험금을 산정했을 때 산정된 금액이 10만 원이다. 9만 9천 원, 10만 원까지 나오면 보험금 안 줍니다. 10만 1,000원이다. 산정됐든. 그럼 보험금 얼마 줍니까? 10만 1,000원 다 줍니다. 그럼 내 손끝에서 그 돈이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손해평가가. 근데 적당히 해서 일당받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이 농민을 위해서 농민이 진짜 피해 있는 만큼 내가 산정해 주리라 이런 마음이지 없는 피해를 막 보험금 막 주고 워미워미 온게 사장님이 아주 겁나게 얼굴 좋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막 산타크로스도 아닌데 갖다가 막 선물 돌리듯이 피해 올려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공정하게 기본을 좀 닦으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은 알아야 되겠죠. 현장에 가면 병반이라든가 어떤 걸 알아야 공부를 하시고 지금은 뭐예요? 시험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병반이 오면 관심도 없어야 돼, 지금은. 지금은 관심도 없이 무조건 뭐다. 병충해 7가지 쓰시고 콜 바로 쓰는 거예요. 흰입 마른 병, 줄무늬 입 마른 병, 세균성 벽 알마른 병, 도열병, 깨시무늬 병, 병 5개. 벌레, 벼멸구, 먹노린재에서 2개. 바로 쓰셔야 된다고요. 이렇게도 나와요. 자, 흰입 마른 병. 흰입 마른 병. 그 다음에 줄무늬 입 마른 병, 세균성 벼 알마른 병. 그 다음에 이하 명충. 그 다음에 입집 무늬 마른 병. 자, 여기서 배에서 보상하는 병충해가 몇 개인가 쓰시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해오면 이거 못 쓰겠죠. 자, 얘는 뭐예요? 흰입 마른 병, 줄무늬 입 마른 병, 세균성 얘 해당되네. 이하명충은 이하명나방이라는 거예요. 나방 벌레인데 벼멸구 아니잖아요. 해당 없는 거예요. 입집무늬 마른 병, 한문으로는 문고병이라고 불러요. 밑에 있는 왜냐하면 통풍이 안 돼가지고 밑에 있는 줄기의 이파리가 썩어버려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통풍 안 되니까. 얘는 뭐예요? 계약자가 너무 밀식재배를 경우에 바람 안 통하면 우리도 몸이 뜨잖아요. 그러듯이. 안 해주잖아요. 그럼 해준 게 답 3개 쓰시면 정답이다. 그럼 이 답 3개라는 걸 쓰기 위해서는 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병반이 줄무늬 입 마른 병이 어떻게 생겼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시험에서는 안 나와. 그냥 줄무늬 입 마른 게 없다. 그것만 공부하시면 돼. 왜? 지금 여러분은 손해평가로 오신 게 아니죠. 합격하러 오신 거예요. 합격하면 합격하는 공부를 하시면 돼요. 합격하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상하는 재해가, 대상 재해가 이렇게 있다. 그럼 가서, 자, 이 집에 가서 이 계약자가 우리 집은 도열병으로 신고 이제 피해가 있어요라고 했을 수 있겠죠. 그럼 재해는 있어, 일단. 그럼 진짜 도열병인지, 도열병을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도열병하고 유사한 게 이하명나방도 도열병하고 유사해요. 홍명나방이라는 것도, 홍명나방은 또 입마른 병하고 또 비슷해요. 잘 보셔야 돼, 그래서. 그건 자격증 딸 때 하는 얘기야. 그래서 계약자가 자, 우리 집은 도열병이 있어요 라고 신고했다면 그때는 사고 접수된 거예요. 대상 재해가 맞죠? 대상 재해는. 자, 그러면 가서 뭐다? 사고 접수 직후에 바로 가서 진짜 그 도열병이 왔고, 첫 번째. 두 번째,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지를 보러 가는 거라고요. 그래야 보상 손해라는 결과물이 나오니까. 되셨죠? 재해 있고 피해가 있으면 손해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있는지 확인했다고요. 왜 한다고요? 보상하는 손해가 있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기상청자로 자, 비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비 왔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10일 전에 비 왔다는데 우리가 10일치 어떻게 기억합니까? 모르죠. 그때는 기상청 자료, 핸드폰을 보면 기상청 자료가 있어. 그 날씨는 지금은 애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거 뭐냐? 여러분 자격증 나오면 거기 사이트 들어가는 방법 다 알아. 자동적으로. 여기서 뭐다? 기상청에 날씨 자료를 보면 된다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그때 계약자가 7월 10일 날 호우로 인하여 가면 7월 10일 전후에 가고 그 지역에 비 왔는 것만 확인하면 되거든, 우리는. 확인하는 방법이 시험 문제 안 나와. 그게 기상청 자료예요. 왜? 비가 온지 안 온지. 또 냉해. 그럼 기온이 생육저온 이하로 떨어진 걸 냉해라고 불러요. 냉해. 추워서 생긴 재해란 얘기예요. 사고란 얘기예요. 그럼 진짜 그때가 추웠는가 첫째 확인해야 되겠죠.
두 번째 그 추위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지를 확인하겠고 둘 다가 맞으면 손해가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운 게 피해는 있는데 진짜 이 추웠냐 안 추웠냐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게 대상 재해가 왔냐 안 왔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뭐라 한다? 재해가 있고 플러스 피해가 있으면 뭐가 된다? 손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응? 자, 그러려면 뭐다? 재해가 있는지 보려면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바람이나 자연재해는 반드시 기상청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멧돼지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멧돼지는 그렇죠. 멧돼지 대장한테 연락하면 돼. 그때 그 당신들 여기 왔다 갔어? 라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멧돼지가 예. 그때 몇 명 다녀왔습니다. 좀 오케이? 하면 되겠죠. 그럴 수 없잖아요. 멧돼지는 뭐다? 상태를 보는 거예요. 피해 상태를. 발자국. 그 다음에 그 작물 막 헤쳐놓은 거. 이거 사진을 찍는, 멧돼지 피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멧돼지, 기상청 자료 멧돼지가 있나요? 없습니다. 네, 멧돼지는. 그래서 멧돼지는 뭐다? 우리가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조수에. 기상청에서 연락 안 해주죠. 새가 다 까먹은 거 확인 사진 찍으면 돼요. 화재, 불난 거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하면 돼요. 사진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응? 자, 기상청 자료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자, 냉해 피해라는 거예요. 근데 기온은 떨어졌어. 영하로 떨어졌어. 그래서 꽃이 다 죽었어. 근데 조사자 입장에서 이건 냉해 아닙니다. 병입니다. 또 계약자는 그때 냉해 맞지 않냐? 기온이 떨어졌다.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근데 병증으로 봐서 그것은 냉해 병상이 아니네요. 병증이 아니네. 그때는 되게 다툼이 있겠죠. 서로 싸움하겠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중간자, 그 지역의 농업 전문기관, 모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222개 시군인가요? 모든 대한민국 시군회가 농업기술센터라고 있습니다. 줄여서 농기센터 그래요. 그럼 거기 보면 그 주요 작물의 담당자 직원분들이 계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증상인데, 냉해인데, 냉해 제약고 이거 냉해 피해 증상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거 있죠. 이거 따져보는 게 뭐다?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서. 그 다음에 손해평가인의 소견서는 뭐냐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평가를 하는 사람.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3명.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3명밖에 못해요.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군수 못합니다. 군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시장, 도지사가 와서 손해평가 못합니다. 고유 영역이에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고유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평가인이라고 통칭해요. 그러면 네가 그동안의 경험 측상, 네가 봤을 때는 짜디, 이게 손해평가인의 소견서다. 근데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어요. 기상청 자료, 농기센터 의견서,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이 3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3가지. 왜냐하면 가로로 이렇게 나오니까. 3가지. 그 다음에 재해 입증 자료고요. 그 다음에 농지의 전반적인 피해 상황 및 세부적인 상황을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너 아까처럼 도열병에다가 좀 불구죽죽하다 했잖아요. 그럼 넌 전체를 한번 머리에서 찍습니다. 그 가까운 데 가서 이삭도열병 이삭 사진이나 찍는 게 세부적으로 찍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메카트 사진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ICT 기반 무인 항공기를 활용한 피해 농지 촬영인데 이거는 ICT 기반이 뭐냐면 요즘 드론을 아시죠? 드론 띄워서 드론으로 손해평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드론 평가하면 이제 평가사들의 자리가 줄어들 수 있겠죠. 기계를 대신해버리면. 그러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어디예요? 병원이나 이 커피집 가면 자동으로 우리가 주문하고 병원 가면 자동으로 보험금, 병원비 계산하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게 생기면서 인원이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드론 평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기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정적이시고. 안 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보다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사람 눈보다. 자, 추가 여부 조사입니다. 추가 조사 필요 여부 판단. 자, 피해는 났어요. 자, 봅니다. 자, 재해가 발생했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나서 손해를 했다는 거죠. 손해가 났으면, 이때 이제 손해 난 것까지는 아니까, 얼마나 손해 났는지, 무슨 손해가 어떻게 났는지를 조사를 추가로 또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 교재 봐보세요. 추가 조사 필요 여부 판단 해가지고, 자, 보상하는 재해 여부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이양 직파불능 조사. 이양 직파불능 조사는 가로에가 뭐라 했어요? 농지 전체 이양 또는 직파가 불능일 때. 그럼 우리는 가서 뭐 해야 돼요?
진짜로 논둑 정리했는지 농가리 했는지 확인하고 진짜 이양 안 된 거 확인하고 재해가 발생했는가 하느라 하면 이거 확인해야 사장님 당신은 재해는 있는 것 같고 피해 있는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이양 직파불능 조사 한 번 더 해서 보험금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안내하면 되죠. 근데 대신 농지 전체 여기 700제곱미터는 좀 이양이 안 됐고 여기는 이양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300이 그럼 뭐예요? 이양 직파불능 아니라고요. 농지 전체 이양을 못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그때는 뭐 추가로 뭘 조사한다? 이양 직파불능. 그래서 시험에서 가로 넣기는 추가 조사에다가 이양 직파불능 조사 있고 가로 딱 쳐놔. 그럼 뭐다? 농지 전체 이양 직파불능시라고 해놓어요. 그러면 뭐다? 이양 직파불능 조사를 추가로 하는구나. 보시면 되고요. 제2양 재집파. 아까 있죠? 제2양 재집파 보험금 얼마 준다 했어요? 보험 가액금액 곱하기 25% 곱하기 면적 피해율이죠. 그래서 뭐다?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했을 때. 10% 초과. 근데 이것은 지금은 오늘 다 배운 걸 다 어떻게 암기하겠습니까? 문제를 풀어보면 자동적으로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이제 앞으로 그 1년간 같이 이렇게 지낼 거잖아요. 문제 풀으면 자동적으로 더 알아요. 제가 강의하면서 15% 쓰면 아니에요, 10%예요 얘기하실 정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하는 동안 수십 번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지겨워서라도 자동적으로 애워져. 애워지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조사, 제2양 재집하는 언제 때 추가조사 한다고요? 면적 피해율이 10% 초과했을 때. 경작불능조사는요? 언제 때 추가조사를 한다고요? 피해 사실이 있더니 경작불능 피해가 있다는 거죠. 그 정도 피해가 심각하다. 어떤 뜻 심각하다? 실물제 피해율이 65% 이상입니다. 다만 거기다가 하나 이렇게 살짝은 잡아당겨서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분질미는 60% 이상. 경작불능은 60% 이상이에요. 수학불능은 70% 미만이고 분질미 60% 이상인데 다른 것들은 65% 이상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벼 중에서 매별 찰변 65% 이상, 밀보리 길이도 65% 이상, 오로지 뭐만 분질미만 60% 이상이면 경작불능인데 라고 써놓으시면 되고요. 수확량 조사, 자부담 비율 초과. 뭐가 자부담 비율 초과인지는 대상은 안 나왔지만 거기다는 메모만 해놓으세요. 자부담 비율은 피해율이에요.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 초과예요. 여기다가 살짝 메모해 놓으십시오. 자기 부담 비율 초과단 말이에요. 초과만 써있죠. 그 앞에다가 피해율이라고만 하나 써놓으세요. 피해율이. 뭘 초과하냐고요. 이 자기 부담 비율이. 피해율이 자부담 비율을 초과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을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로 판단된 경우에는 손해평가반 구성 및 추가조사 일정을 수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봐보세요. 피해 사실 확인조사 생략. 아까 설명드렸죠.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볼게요. 두 가지 있습니다. 태풍 등과 같이 재해 내용이 명확해요. 그때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있겠죠. 그럼 손해가 났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때는 추가조사 할 필요 없겠죠. 아까 설명이 드렸잖아요. 우리 집도 옆집까지 지금 들어놓고 있는데 그거 가서 요 배 떨어졌어요. 태풍으로 배 떨어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풍이 막 불잖아요. 그럼 피해 사실 조사는 안 씁니다. 그냥 그걸로 피해 있다고 다 인정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손해조사만 하면 됩니다. 손해가 얼마나 났는지만 조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사고 접수 후 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사실 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계약자가 신고를 했어요. 야, 우리 집에 지금 이번에 비로 지금 벼가 미리 다 사슬려내고 하나도 없어. 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다? 경작불능이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때는 뭐다? 피해 사실 조사를 하지 않고 경작불능 조사서라는 걸 갖고 가서 바로 경작불능 조사를 하면 되니까 굳이 두 번의 절차를 거쳐서 계약자의 시간을 일부러 뺏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자의 도움을 위해서 피해 사실 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경작불능 조사해갖고 보험금의 지급 빨리 되게 한 취지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고요. 여기 있으니까 쓱 시범만 잠깐 보였고, 또 다음 주에 또 167쪽에 있는 이양 직파불능. 왜냐하면 첫날에는 손해평가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봤고, 벼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보험금 전반적으로 잠깐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금은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이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중요한 것들은 반드시 밑줄 긋도록 체크하도록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써보고, 예시험을 합격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주 써보는 거예요. 써보시는 거고, 계산기는 되도록이면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구입을 하시거나 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는 저는 이제 안 보이신 분은 쌀집 계산기를 쓰셔도 되죠. 쌀집 계산기가 뭐예요? 쌀집이 버튼이 그냥 애기 머리만씩 큰 거 있잖아요. 1, 2, 3, 4, 주먹만 큰 거, 그 쌀집 계산기. 예, 그걸 쓰거나 아니면 공학용 계산기 쓰세요. 되도록이면 공학용 계산기를. 공학용 계산기는 카시오 계통의 570 시리즈 사시면 돼요. 분수 표시된 거. 우리 홈페이지다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분수 표시 있어요. 분수 표시. 이 계산기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많이 도움을 드릴 거예요. 도움을 많이 드릴 거니까. 대신 이거는 쿠팡으로 홍보하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쿠팡이나 뭐 지마켓 이런 데 보면 그 가격 비교하셔가지고 좋고 이런 걸로 쓰시면은 구매해서 쓰시면 되고, 되도록이면 빨리 어차피 시험 보실 거라 마음 먹으면 구매하시고, 그걸 막 계산기 누르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2차 시험 내년에 볼 때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안내를 드릴 거예요. 시험 푸는 것도. 1과목에다가 다 시간을 투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무조건 떨어집니다. 1과목에서는 한 40분, 50분 아침만 풀고 덜 풀었으면 넘겨버리고 바로 2과목 들어가셔야 돼요. 1과목을 푸시면 안 돼. 그리고 2과목치를 풀으시고, 왜냐면 어차피 과락 40점, 두 과목당 40점씩 넘으면서 평균 60점이어야 돼요. 근데 1과목은 100점, 2과목은 35점.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잖아요. 1과목 100점인데 2과목은 이게 35점이잖아요. 한 135점이기 때문에 평균 60은 넘어요. 그렇지만 과락이라는 게 걸려버린다고요. 올해 지금 그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1과목에 6번 문제가 기가 막히게 배치됐어요. 1과목의 평년수학량 9회 때, 10회 때 6번 문제의 배치 위치가 너무너무 좋아버렸어요.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은 과정이 복잡해. 다 풀어. 근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실 그걸 안 풀어야 돼요. 넘어갔어야 돼. 그래야 2과목의 시간을 벌 수 있는데, 2과목에서 거의 19번, 20번 문제를 손을 못 대고 나온 분이 대다수예요. 어마어마한 점수인데 30점을 아예 건들도 못하고 볼펜도 못하고. 그래서 시험 출제하신 분들이 참 시험 문제 배치 순서를 참 잘 해놨구나. 시험 출제자는 잘 떨어뜨리면 잘 안 나가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애매한 풀지 말라고 해야 돼요. 학원에서는. 어차피 평균 60점으로 합격할 거니까 60점 맞지만 하면 돼요. 100점 맞아봤자 여기서 일 많이 주고 막 법인에서 어서오십시오 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시험 합격하면 합격 점수는 나만 알아요. 나만 알아. 나 혼자 우리 각시도 몰라. 남들은 물어보면 그러지. 아이고 만점이 잘했더니 98점이더라고. 그러면 되지 뭐. 알겠어. 아무도 모르니까. 난 만점이지. 나만 만점 맞은 줄 알았네. 그랬더니 이제 빠졌더라고. 잔잔하게. 그분 61점으로 합격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나 혼자잖아요. 근데 100점으로 합격하든 60점 합격하든 똑같은 평가사예요. 그 사람의 볼펜 끝에서 나온 것을 똑같이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격하는 공부를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